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다. 우산은 챙겨왔어도 결국은 회사 사무실에 두고 다녀 몇 번이나 비를 맞고 다닌 그런 기억이 있다. 그날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나름 최선을 다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망치고 상사한테 은근히 기분 나쁜 까임에 하루 종일 휘둘렸더니 지금의 짜증은 비 때문인지 쌓인 스트레스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허탈감에 그저 쓴 숨만 지을 뿐이었다. 편의점에서 산 5,000원짜리 우산이 집에 산더미로 있기도 했고 단돈 5,000원이라고 하기엔 이럴 땐 너무나도 아깝다고 느껴진다. 집에 쌓이는 라이터를 두고 500원짜리 라이터를 새로 사는 기분이랄까. 여하튼 이렇게 변명과 핑계를 둘러댄 이유는 지름길로 가면 10분, 내가 평소에 돌아 들어가는 길은 20분이었기 때문이다. 비는 갈팡질팡 거스졌다가 잔잔해졌다가를 반복하고 있었고 내 맘도 오락가락 우산을 살까 말까를 반복하고 있었다. 지하철 입구에는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서너 명 있는 것 같아서 이러다간 여기에도 새로 나오는 사람들의 등 떠밀려 쫓겨날 판국이라 하는 수 없이 구둣발을 내딛었다. 회사에서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을 웃는 얼굴로 바라보기 어려운 밀려나는 내 신사 같아 보이기도 했고 그런 생각을 한 나 자신이 참으로 한심스러웠다. 사실 이 모든 핑계는 그저 그 어둑하고 으슥한 지름길로 가기 싫은 내 마음을 애써 외면하려고 그랬던 건지도 모르겠다. 아니, 사실은 어릴 적 취기야 객기를 부리던 그런 골목과 닮아 있어서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요즘 세상에 있을까 싶을 만큼 상당히 비좁은 그 골목길. 사람 2명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지만 중간엔 둥근 형태로 넓어지고 또다시 내 방향의 좁은 골목길로 나눠지는 뭐 그런. 하지만 이 비를 다 맞으며 느긋하게 걸어가기엔 하필 내가 출발하자마자 비가 너무 거세게 내린 것도 한몫했으리라. 가방에 서류가 젖으면 안 됐기에 품에 안고 열심히 뛰기 시작했다. 골목길 입구에서 한 걸음 내디디니 어둡고 좁은 그 길의 음산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내가 무서움을 잘 탄다는 걸 밝히기 싫었던 것도 있다. 지금까지로 밀어보아서 누군들 모를 리 없겠지만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가끔가다 열려있는 창문 안쪽으로 그 누군가는 엉덩이를 긁적이며 TV를 보고 있노라 하면 그 누군가는 설거지를 하며 잔소리를 해댄 집안도 있었다. 단층짜리 못 사는 집들이 서로 마주보고 살고 있으니 가정 환경이 썩 좋을 수는 없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이는 그 골목을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는 마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깔맞춤이라도 한 것 마냥 TV에 나오는 드라마 영화같이 매우 어두운 색깔의 형광등뿐이거나 색이 거무칙칙하고 벽지는 정말이지 곰팡이가 가득한 그런 것들 뿐이었다. 이런저런 생각 끝에 중간 지점인 원형 사거리가 나왔고 우리 집 쪽으로 향하는 오른쪽 골목을 들어가려는 찰나 나는 그곳 부근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전봇대, 그 위에 가로등 불빛,
그 아래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 웬 여자 한 명이 쭈그려 앉아 있었다. 섬찟한 느낌에 외마디 비명을 질러버렸다. 뭔가 익숙한 듯한 뒷모습이었지만 천천히 돌아보는 그 여자를 보고는 내 머리는 하얘졌다. 혹시 그런 눈 본 적이 있을까? 만화에서 보면 얼굴보다 눈이 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현실 세계에서 그런 경우라면 그 여자의 얼굴이었을 것 같다. 그 더럽게도 큰 눈알이 양옆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인다. 내 손과 발이 후들거릴 정도로 몸이 떨려왔다. 누가 뭐라 해도 그 비현실적인 눈 크기는 분명 사람이 아닐 거라는 판단이 섰다. 누군들 그렇지 않았던가. 당신들이 귀신을 만나봐라. 몸이 쉽게 움직여지나. 영화에서 보고 있자면 왜 안 도망가고 저러고 있나 답답함을 느끼던 그 주인공들의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과 오버랩된다. 그때 그 여자의 입이 기계처럼 움직이며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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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벌린 그 여자의 뾰족한 이빨을 보고 신호탄이 된 것 마냥 나는 비명을 지르며 맹렬히 앞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고작 5분 거리의 그 길이 영원할 것만 같았다. 정말로 내 인생에 그렇게 전력으로 뛰어본 적은 없을 것이다. 뒤에선 찰박찰박 소리가 불규칙적으로 이상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달리던 그 순간 갑자기 창문 창살 사이로 왼손이 하나 튀어나와 그렇게 세게 달리던 내 옷덜미를 확 하고 낚아챈다. 나는 달리던 원심력의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허리 쪽이 뜨거워지며 고통에 찬 신음을 냈지만 그것도 잠시 젖혀져 있던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내 발로 기어 나에게 다가오는 끔찍하게도 큰 눈을 가진 그 여자였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안 그래도 사람 눈의 10배는 되어보인 눈이 더더욱 부릅떠서 이제는 핏줄마저 터져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어두운 이곳에서 그 여자의 얼굴만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각자 하나도 맞지 않는 리듬으로 손과 발을 타닥거리며 내 얼굴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하수구의 오물과 악취를 섞어놓은 듯한 냄새와 머리는 헝클어지다 못해 떡져있는 큰 비듬들. 사람인가? 아니면 귀신인가? 저 형태는 사람일 수 없지만 모든 소리와 역겨운 냄새, 사람에게서만 날 수 있는 비듬이 묻어있지 않는가? 나의 혼란은 끝날 기미가 보이진 않았지만 내 몸 또한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나저나 대체 나를 낚아챈 그 완력의 손은 무엇인가? 아주 찰나의 순간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리고 그 정체 모를 여자는 어느새 내 얼굴 앞으로 다가왔다.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내 얼굴이 앞에 있을 터였다. 하지만 더 이상 다가오는 걸 멈춘 그 여자에게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사람의 척추를 뽑아내면 저런 소리가 날까? 그 여자의 모가지가 점점 길어지더니 얼굴만 둥실둥실 뜬 채 뒤로 젖혀 있는 내 얼굴 앞으로 그 여자의 얼굴이 다가왔다.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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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에서 보면 이럴 때 기절이라는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나는 도무지 기절하지 않았다. 기절하지 않는다면 혀를 깨물고 그대로 죽고 싶을 만큼 버티기 힘든 고통이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으며 내 입술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주룩주룩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 여자는 쉴 새 없이 같은 말만을 반복하고 있었고 그 날카로운 이빨로 내 입술을 뜯어먹으려 하는 것 같았다. 덜덜 떨리는 와중에 그 여자의 입술이 어디선가 낯이 익은 느낌이었다. 그렇게 잠시 집중을 하는 사이 그 정체 모를 것은 이러는 괴상한 비명을 지르며 나에게서 멀어져감을 느꼈다. 온몸에 들어갔던 긴장과 힘이 풀리며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정신을 잃기 전 희미하게 들려오던 소리가 내 귓가에 맴돌았다. 너야? 너야? 한참 뒤 몽롱한 정신으로 눈을 떴다. 바깥이 어두운지 밝은지 구분을 할 수 없는 어느 방에 갇힌 것 같다. 손과 발은 벽에 묶여 있었고 내 입에는 재갈이 물려져 있었다. 그저 신음만 내뱉을 뿐이었다. 도무지 내가 왜 이런 곳에 묶여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단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젯밤 달려가던 나를 넘어뜨린 인간일 확률이 높다. 나는 갑자기 휘감아오는 극도로 분노에 찬 생각에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다. 그 소리를 들은지 어느 사내가 닫혀져 있는 문을 열고 들어왔다. 탁 하는 소리가 나고 곧바로 전등이 켜졌다. 매번 그 좁은 골목길을 지날 때 보던 그 불빛이었다. 익숙한 데 익숙해지기 싫은 그 불빛 아래 50대 중반의 남성이 우락부락한 얼굴로 그 여자와 같은 느낌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나를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내 입을 열었다. 너구나. 그래. 너 내 딸이 마음에 들었는 모양이야. 그래. 너구나. 응? 그 남자는 말없이 내게 다가와 재갈을 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 그 남자가 들고 있는 커다란 톱 때문이 아니었다. 내 온몸엔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다. 다시금 들려오는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소리. 조금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였지만 이내 가까워짐을 느낀다.
절망적인 소리는 어느새 내 눈앞까지 와 있었고, 어제 봤던 그 정체 모를 것이 그곳에 우뚝 서 있었다. 그 정체 모를 것의 목이 늘어나며 그 끔찍한 얼굴이 나에게로 또다시 다가온다. 그 빌어먹을 눈깔은 엄청난 크기에 썩어버린 동태 눈깔 같았다. 오지마, 오지마, 제발, 제발, 제발. 낮은 신음소리에 섞이는 나의 절박한 말이 입에 새어나왔다. 너야? 응? 너야? 치솟아오르는 공포에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뭐가 나야? 난 아니라고! 그러자 그 여자의 얼굴이 기괴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내 얼굴을 정면으로 둘러싸은 여자의 얼굴 때문에 그 여자의 아버지라는 작자가 내 옆에 서 있는 것도 잊었다. 너 드디어 왔구나. 네 놈이 왔구나. 그지? 응? 몹시 화가 난 듯한 말투로 말을 하고 있었지만 내 눈엔 남자의 한손에 들려있는 무지막지한 톤만 눈에 들어왔을 뿐이다. 너희들 대체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그렇게 소리를 질렀지만 그 여자의 뒤틀린 얼굴과 입이 내 얼굴에 대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고, 남자는 내 오른팔을 이상한 끈으로 묶어 한 번 더 한쪽 벽에 고정시키고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정신을 반쯤 놓고 고개를 앞뒤로 흔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내 박시기에 정면으로 맞아버린 그 여자의 이빨이 우수수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걸 보고 분노한 남자는 내 팔을 급하게 썰기 시작했다. 꾸미길 바랬다. 그러기엔 너무나도 아팠다. 사람의 생살과 뼈가 썰리며 이런 느낌인가? 아마도 내 바지엔 똥오줌이 흘러나왔을 것이었다. 악취와 섞인 비린내가 내 코끝을 강타했다. 정신을 잃어갈 때쯤 밖에서 사람들 옹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윽고 경찰 사이렌 소리, 잠시 후 들리는 문을 부수는 소리. 내 기억은 거기까지였다. 한 달 정도의 혼수 상태 끝에 나는 기어코 정신을 차렸다. 아니, 차라리 정신을 차리지 않았으면 싶기도 한다. 가족들은 날 보며 흐느껴 울었고, 나 또한 가족들을 보며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꾸미길 바랬던 그 현실은 인정하긴 싫지만 사라져버린 내 한쪽 팔을 보며 깨닫고 있었다. 언젠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나도 TV에 나오는 장애인들처럼 한쪽 발이 없으면 어땠을까? 혹은 한쪽 다리? 아니, 한쪽 손가락이라도 없는 것조차 싫었다. 너무나도 서글픈 마음에 흐느껴 울다가 그새 잠이 들어버렸다. 다음날 아침
경찰들의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경찰들 중 한 분은 아버지의 오랜 친구지간이었다. 같이 온 한 명의 동료를 먼저 보내고 아버지와 같이 병실 내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영석아, 네가 이런 말을 믿을진 모르겠지만 우린 조사를 하고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게 되어 있단다. 너도 잘 알 게야. 네, 아저씨. 그래. 지금부터 아저씨가 하는 말은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그대로 알려주는 거야. 아저씨도 그 피의자 놈이 장난을 치는 거라 생각했는데 결정적으로 증거까지 있어서 믿기 힘들어도 뭐 이번에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한참을 빙빙 돌려 말씀하시던 아저씨는 이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이상한 놈 딸이 거기 전봇대 근처에서 어떤 미친놈을 만난 거야. 그리고 그 미친놈이 칼을 들이대고 움직이게 만들었겠지? 그렇게 역 근처 하천까지 끌려와서 강간을 당했어. 뭐 그 사건은 나도 알고 있을 정도로 끔찍했고 결국 그 여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지. 아마도 한참의 나이에 그 어려운 형편에서 잘 걷고 스스로 노력해서 대기업에 취직까지 했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바로 그날 그 전봇대 말뚝에 자기 핸드백 끈으로 자살을 한 거잖아. 그런데 그 사건도 참 희한했었어. 목을 매서 자살한 시체 중에 그렇게까지 목이 늘어난 시체는 없거든. 뭐 차라리 혓바닥까지 길게 나온다던가 이런 일들은 흔한 일이었어서 일도 아니지만 뭐 그런 경우는 처음이라 현장에 있던 모두가 많이 놀랐던 건 사실이야. 그래서 아직도 기억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듣고 있는 내내 당시의 사건이 떠올라 내 몸이 떨려왔다. 영석아, 혹시 듣기 힘들면 나중에 얘기할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저씨. 그냥 지금 다 얘기해 주세요. 남아있는 팔 하나로 가슴을 부여잡으며 이야기를 듣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무튼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단 하나뿐인 딸을 잃은 그 아버지란 남자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사이비 종교부터 흑마술, 흑마법, 해외에서 장난을 만든 것 같은 그런 온갖 주술들을 다 행하게 된 거지. 그리고 더더욱 경악스러운 건 묻혀져 있던 자기 딸의 사체를 가져다가 집으로 옮겨다 둔 거였어. 난 아저씨의 말 하나하나에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었다. 그렇게라도 딸이 살아난 거라 믿고 싶었을 게야. 무엇보다 그 딸이 정말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썩어가는 자신의 딸을 보존하려고 안 써본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자신의 딸 얼굴이며 몸 어느 한 부분 빼놓지 않고 한 땀 한 땀 손질하고 안 되는 부분은 어떠한 재료들로 땜질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보존을 시킨 건지도 모르겠어. 참. 나 이제 영석이랑 단둘이 할 얘기가 있는데 자네는 잠깐 나가줄 수 있겠나? 아저씨가 그렇게 말하자 아버지는 눈물을 훔치며 병실을 나가셨다. 아버지가 그렇게 우는 건 난생 처음 봤기 때문에 내 마음 한 구석도 쓰라리기 시작했다. 내가
이제 장애가 생겨버렸으니 오죽하실까. 이렇게 생각한 나 또한 또다시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영석아, 혹시나 해서 말인데 아저씨한테 얘기 한번 해줄 수 있겠니? 그냥 혹시나 해서 말이야. 아저씨한테 하고 싶은 말 같은 거 없겠니? 네? 무슨 소리요?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 말이야. 영석이가 혹시나 아저씨한테 할 말이 있나 해서 말이야.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다. 됐다. 일단 몸조리 잘하고. 아저씨도 많이 피곤해서 더 길게 얘기하긴 힘들겠구나. 잘 회복하고 회복 끝나면 서해서 진술서 작성하러 한번 와야 되니까 그때 한번 보자.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오고 나의 떨림은 곧바로 멎었다. 생각해보면 참 오래전 일이었다. 난 그때 고등학생일 뿐이었고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객기를 부리던 나이였다. 학교가 끝나고 일부러 그곳을 지나갔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여자, 내 눈에 가득 찬 그 여자, 그 여자를 보기 위해 일부러 그곳을 배회했다. 몇 번, 수십, 수백, 아니 몇천 번이나. 그리고 그녀가 어떤 남자 전봇대 아래서 키스를 하던 그 광경을 목격했을 때 나의 광기 어린 분노와 취기에 동네 슈퍼에서 팔던 3,000원짜리 과도를 사들고 전봇대로 뛰어갔다. 그리고 그 남자를 죽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 혼자 수줍은 얼굴로 전봇대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상준씨, 상준씨. 내 눈은 이미 뒤집힌 채로 그녀의 옆구리에 칼을 들이대고 인적이 거의 없는 하천 아래로 데려갔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목에 칼을 대고 서투른 행동들로 그녀를 범하게 되었다. 나도 몰랐다고. 죽어버릴 줄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날도 비가 내렸고 사건이 있던 날에 비가 왔고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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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의 병동 창가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나의 학창시절 미쳐버린 질투심으로 벌어진 실수라고 하기에도 어처구니 없는, 두렵지도 무섭지도 않았다. 쏟아진 빗 속에 젖어간 내 옷자락, 다가오는 그녀의 얼굴, 그녀의 입에 남은 내 한 손을 가져다 대고 마지막 사과 대신 한마디를 남겼다. 그래, 나야.